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69페이지를 보세요. 269페이지에. 자, 거기에 보면은 이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면 돼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그러면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그죠? 지적 공부.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개죠. 그죠? 하나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죠? 하나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러면 앞 시간에 지적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거죠. 그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파생이 많이 돼.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지적 공부 이래 나오죠.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정보 처리 시스템이거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래 나와.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말이 나와요. 부동산 정보. 그러면 가장 최근에 생긴 게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도 이걸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썼을 때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썼을 때는 세분화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적 공부 일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종이로 돼 있다 이 말.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지적 공부는 과도기에 있거든. 그 과도기라는 것은 종이의 시대에서 전산화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적 공부이라면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법 시간에 정보자가 들어가는 말은 전산화된 장부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종이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는 말 그대로 종합입니다. 종합이랄 때. 그럼 여기서 풀어보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글자가 부동산 종합 공부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럼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땅을 사고 판다. 그러면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돼. 두 번째, 땅을 사고 팔 때는 이 땅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토지의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돼. 그 다음에 이 토지의 형상,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디 있고 하천이 어디 있고 마을이 어디 있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 혹시 이 토지가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도 발급받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구청에 가서 토지 이용 계획서를 발급받아 봐야 돼요. 여러분들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지, 혹시 이 토지에 건축 허가가 건축을 정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를 다 확인해보고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이 땅에 혹시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된다 이 말. 그 말은 하나의 토지를 사고 팔 때 많은 장부를 발급받아 봐야 돼. 그러면 복잡한 거라. 그래서 한 장부 안에 다 넣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부다?
종합공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동산 종합공부만 딱 떼어보면은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자부등록부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걸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에 269페이지를 보세요. 269페이지에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지적소관청은 그것만 줄 것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책의 269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지적소관청 그것만 줄 거면 돼요.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2번입니다. 자, 지적소관청 밑줄을 꺼세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훼손에 대비해 이를 별도로 복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복제. 자, 그러면 이리로 와보세요.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자,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시험 문제를 내면은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무엇을 익숙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차이점이 시험 문제, 차이점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보세요. 여기는 지적공부서. 그러면 여기에 정보 처리 시스템이 나왔죠. 그럼 요거는 종이를 말하는 겁니다. 종이. 이거는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모든 것을 합친 겁니다. 합친 거. 여기서 처음에 열람 발급이잖아요. 열람 발급. 요거는 29회 때 시험에 출제를 했고 이거는 30회 때 출제인이 시험 문제 출제를 했었어요. 이걸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 있죠. 제주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지. 그럼 내가 제주도에 묻지마 투자를 합니다. 투자. 그러면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구청에 가서 대장과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세요. 장부가 종이로 이루어져 있다면 제주도에 땅을 사고 팔려면은 제주시청까지 가서 대장과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당 지적 무슨 청이다? 소관청이 돼요. 그런데 전산화가 돼 있죠. 그럼 전산화가 돼 있다면 제주시청까지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성동구청에서도 제주도에 대장과 도면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이 성동구청이 시장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장부가 전산화되어 있거든. 이때 구청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 동사무소에 가서도 발급이 돼야 한대요. 돼. 그리고 여기서 읍면동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있잖아요. 이거 30회 시험 문제거든. 뭐라고 출제를 했냐면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의 열람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이러면 오지.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고 했냐면 요 특별자치시장을 시도지사 요렇게 써서 시험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아니고 특별자치시장입니다. 요걸 기억해 두면 돼요. 우리 지적은 아주 시험 문제가 단순합니다. 글자만 탁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죠. 이때도 부동산 종합공부도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읍면동에 가서도 발급받을 수마다 있지.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무조건 다 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적소관청이죠. 여기도 지적소관청이죠. 여기도 지적소관청이잖아요. 왜?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에서 보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 얼마든지 열람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 열람 발급을 갖고는 이걸 잘 내지를 않습니다. 요 두 개를 갖고 문제를 낼 때 차이점은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는 들어간다,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복제가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왜 복제가 필요하냐면 컴퓨터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거든. 그런데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러니까 복제를 다 해놓습니다. 복제. 그럼 시험에 낼 때는 누가 복제해 놓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할 때 보세요. 종이는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나라 전국토의 필지가 만약에 5천만 필지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한 필지마다 대장이 한 장만 있다 하더라도 5천만 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장이 아니거든. 여러 장이 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죠. 그럼 한 장이 나오는 게 보편적이지. 그런데 우리 집에 형제가 10형제다. 이사 30번 갔다. 이러면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여러 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도 도면도 여러 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억 장이라면 1억 장을 그대로 복사해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대장과 도면의 내용은 수시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그럼 변할 때마다 또 복제해 놓는다? 이게 불가능한 거야. 그래 여기는 복제라는 말이 없어. 오케이? 여기는 이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는 복제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를 해놓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복제를 해놓는다. 고래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부동산 종합 공부이라면 오늘은 세 가지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세 가지만. 첫 번째, 관리는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열람 발급을 신청할 때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입니다. 읍면동장입니다. 읍면동장. 그 다음에 복제를 누구한테, 복제가 누가 하느냐?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요거는 좀 전에 지적 무슨 청이다? 소관청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 등록사항을 시험 문제를 묻습니다. 등록사항을. 잠깐 요리를 볼까요? 우리가 요게 글자를 보면 부동산 종합 공부죠. 공부. 여기에 지적 공부죠. 맞죠? 그러니까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거나 장부를 말하는 거라. 장부. 그러니까 가계부, 출석부, 등기부, 부동산 종합공부, 이거는 장부입니다. 장부. 장부니까 그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있거든. 이걸 출제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27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70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이렇게가 나오죠. 그죠?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거를 갖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그걸 필기를 이렇게 해놨거든. 자, 보세요. 받아들일 때 이렇게 딱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등록사항이 5개가 있죠. 그럼 요리로 쫙 와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 달에 공부를 할 때는 암기하지 말고 그냥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감만 잡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등록상 이래 놓으면 처음에 이게 나와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리로 와보세요. 우리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이해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적 공부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지적 공부는 이 지자라는 말은 땅 지자라. 그 말은 땅만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목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종합 공부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전부 다 토지 중심의 공부여서 토지 중심의 공부. 그런데 부동산 종합 공부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토지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건물도 연구 대상으로 해. 그러면 이 두 개는 가볍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이거거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더 씁니다. 그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래 됐어요.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구청에 가서 이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이 토지가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이 토지가 도로 확장 예정 지구인지 아닌지 확인을 다 하고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해됩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공시지가 되면 공시지가. 그래서 땅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이라는 게 연관이 되죠. 그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에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이쪽에 와서 공부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좀 전에 이 두 개는 바로 이해가 됐어요. 왜? 우리가 지적 공부에서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부터 제목이 부동산 종합공부잖아요. 그러면 토지에서 건물도 포함을 한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암기 안 해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답으로 만드는 문구가 아니에요.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3, 4에서 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래 나오죠.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현업을 하잖아요. 자격증을 땄죠. 그죠? 자격증을 땄어. 그럼 현업을 할 때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하루가 멀다고 들락날락 거려야 되죠. 왜 들락날락 거려야 되느냐? 대장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도면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매매를 성사시켰다면 거래신고 필증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동사무소 구청을 들락날락 거려야 되거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땅을 사고 팔 때는 이 토지가 장차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있는지, 건축,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도로 확장 예정 지구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구청에 가서 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해 둬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가격은 공시지가를 말하는 겁니다. 개별 주택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걸 답으로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냐 볼 때 이래합니다. 다음 중 그죠?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에 틀린 글이 나왔어요. 그래가 부동산 가격이죠. 이 글자를 부동산 보상이라고 이렇게 고쳤는 거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등록한다는 말은 O, 부동산 보상을 등록한다는 말은 뭐다? X. 그래서 낱말만 바꾸는 겁니다. 낱말만. 꼭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있잖아요. 요 글자만 보면 됩니다.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래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권리라는 거는 두 가지를 딱 말할 수 있으면 하나는 소유권이죠. 그 소유권이라는 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하나는 소유권 이외죠. 소유권 이외라는 게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말하는 거라. 그러면 땅을 사고 팔 때 이 토지가 은행에 저당이 잡혀져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해야지. 그게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5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게 3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다. 그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까지 해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1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잠깐 보시면 있잖아요. 우리 지적은 있잖아요. 크게 5장으로 이루어졌거든. 그런데 1장은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1, 2장을 합쳐서 공부를 합니다. 1장은 시험에 안 나와요. 1, 2장을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여기에서 4문제, 5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시험에 가장 많이 났던 건 여기서 가장 많이 났어요. 여기서 5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5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이 글자를 보면 요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등록. 그럼 여기서 오세요. 여기서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했지. 그럼 요 파트에서 이거를 공부를 했다. 그럼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모, 면적, 경계, 좌표. 그걸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뭘 배우느냐면 지적 공부를 배운다. 그러면 보세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어디에다가 등록을 했느냐?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했다. 이 말.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를 배우느냐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했거든. 등록했던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지. 그게 토지 이동. 그럼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러 가느냐면 토지 이동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1교시 때 뭐를 이야기했냐면 용어성이 5개를 이야기했거든. 이 5개를 모르면 지적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뭐를 배웠냐 할 때 지적 소관청을 배웠어요. 지적 소관청. 그 지적 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 두 번째는 토지의 표시를 배웠습니다. 그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모,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세 번째를 뭘 배웠냐? 지적 공부를 배웠어요. 그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요리를 와보세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걸 다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를 배우느냐 하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는데 등록했던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변할 수 있지. 지금부터는 변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출생신고 했죠. 그럼 출생신고 했다면 조금 있으면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맞죠? 네.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성명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사를 가면 주소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있죠? 그럼 토지의 표시가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재, 지분, 지모, 면적, 경계, 좌표죠. 이게 토지의 표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배웁니다. 변하는 걸.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토지 이동이라고 부른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이라는 말을 제가 좀 전에 변했다면은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근데 변동, 변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 그러면 이 자체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토지의 표시는 요 6개잖아요. 그럼 요 6개 중에 1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이 말. 그러면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 2단이다. 그럼 다시 흐름을 잘 파야 돼요. 정말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요 6개죠. 요 6개 중에 1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6개 중에 소유자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6개 중에 공시지가가 있다 없다? 없지. 토지 등급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그런 게 달라지는 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주소가 달라졌어요.
주소가 달라졌어요. 토지동 2단이다. 자, 잠깐만 해보세요. 요 글자 6개에 주소가 있어요, 없어? 아니, 그래. 자, 다시. 이거는 소재지. 이건 주소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글자가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올해 시험에 24번이 뭐였느냐 이러면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24번이 소유자의 주소지 이랬었어요. 오케이? 부동산 소재지 이랬었어요. 그럼 답 말 안 해도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있죠?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면 주소라고 불러요, 주소.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소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그러니까 소재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한 문제 맞췄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러면 그 X가 되잖아요. 한 문제를 맞춘 겁니다. 출제위원은 절대 거창하게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박사 논문 쓰듯이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못 맞춥니다. 우리는 정답을 맞추는 공부가 돼야지 박사 논문 쓰듯이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은 있잖아요. 그냥 글자만 탁탁탁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을 시도리사로, 시도리사를 특별자치시장으로, 특별자치시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렇게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낱말을 익숙시켜 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도 달라질 수 있지. 그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는 소유자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이동이라고 불렀고 여기는 변동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학 시간에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갑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서류를 작성해. 서류. 그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토지이동에서. 그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서류를 작성해. 그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개는 나중에 공식입니다. 공식. 그 말은 토지 이동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 우리는 모든 것은 문서로 사거든. 문서를 남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까지 딱 보죠. 그럼 기출문제 뭐라고 했냐 할 때 토지 요래 썼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정리 결의서 이러면 OX다 X. 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다이다? 이동이다. 됐죠? 그러면 요걸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자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이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고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하거든.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를 합니다. 이게 지적 정리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소유자 변동이고 소유자 변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고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를 해요. 이게 소유자 정리입니다. 정리. 그래가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은 여기서 출제인이 출제를 합니다. 여기서 적어놓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해보겠어요. 자, 글자를 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입니다. 장부가.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죠. 그죠? 여기에서 소유권이 나오고 소유권 이외가 나와요.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자, 요거를 다른 각도로 써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의 토지가 있지. 그럼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사람이 태어났지. 그럼 주민등록등본에다가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이름을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토지 대장에다가 이름을 올립니다. 그 올리면 여기 지목이 만약에 전이다. 요래 쓰는 거 있죠? 요걸 등록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등록. 그럼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등록이죠, 그죠? 등록. 자, 자동차를 사고 팔았어. 그럼 자동차를 다시 자동차를 샀어. 그럼 차량 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집을 사고 팔았어. 그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글자를 부를 때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다른 말로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기록. 지적법 있죠? 지적법에서 이름을 올리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등록. 그 여기는 이제 시작. 등기. 그러면 출생신고를 했다. 사망신고를 했다. 등기를 했다. 기록을 했다. 등록을 했다. 궁극적인 말은 뜻은 같아. 같은데 표현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표현이.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토지대장에다 이름을 올립니다. 올리는 걸 자시다. 등록. 등록된 지목이 달라질 수 있답다. 있지. 요 지목이 있잖아요. 밭이거든. 밭인데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답다. 있지. 그러면 집을 지으면 지목이 뭐로 바뀌어요? 돼. 그러면 지목이죠. 요리 오세요. 지목이죠. 요 6개 중에 하나가 변하는 걸 시작. 토지 이동. 맞죠? 그러면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요게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고쳐야지. 이거 고치는 거 있죠?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정리.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에 있다면 장부가 2개거든. 그럼 만약에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다. 그럼 여기 지목이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부에도 전으로 되어 있지. 맞죠? 네. 그러면 지목이 전이라는 거는 밭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자로 밭전자거든. 밭이다 이 말. 그런데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답다. 있지. 그러면 지목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지는 걸 뭐라고 그랬다? 토지 이동. 맞죠? 그럼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요걸 지적 정리. 요가 딱 됐어요. 그러면 요거 고쳤죠. 그럼 지목은 뭡니까? 대. 여기는 지목은 뭡니까? 전.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일치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 돼. 안 알려주죠? 알려줘야 돼. 요게 등기. 뭐라고 부른다? 촉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해 볼게요. 보세요. 왜 등기 촉탁했느냐? 지적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등기 촉탁을 하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시험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안 배웠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알아야 돼. 요걸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가거든. 요걸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이 순서 있잖아. 이 순서. 그러면 요까지 딱 해놓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은 지적 공부를 바로 잡았지. 바로 잡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알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알리는 게 있다면 안 알리는 거 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면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된다, 안 알려야 된다? 알려줘야.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에게 알리는 게 있고 안 알리는 게 있다. 그럼 이게 시험 문제다. 그럼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다면 정해져. 그래서 지적법은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자, 이걸 PPT를 한번 보면서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오늘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1년 동안 배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놔보세요.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2개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등기부입니다.
하나는 지적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지적 공부이라면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지.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대장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대장이 무슨 공부단 말이고? 지적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시작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시작 소유자. 그러면 모든 장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줍니다. 그럼 등록을 했는데 등록했던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다. 요걸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죠. 달라졌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을 때는 자 여기를 보세요. 신청으로 바로 잡느냐 직권으로 바로 잡느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있잖아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그럴 때 원칙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항상 예외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원칙은 항상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줄 수도 있다, 있지.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가 이거라고 그랬죠.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지. 맞죠?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돼요. 대장 다 고쳐야 돼요. 이거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돼요.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관공서에서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서. 그게 직권이잖아요. 직권. 됐죠? 자, 그럼 여기 오세요. 토지이동은 신청 아니면 직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리로 가면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항상 원칙입니다. 내 땅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그런데 요거 사업 시행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답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쉬워. 우리 지적법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사업자가 많이 나와.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사업자가 나와요. 그럼 사업자가 나오면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느냐 사업시행자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여러분들 LH공사가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있지. 그럼 사업시행자는 LH공사예요.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지. 그럼 사업시행자는 현대건설이에요. 그럼 토지 이동은 사업자만 딱 뜨면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이것도 상식으로 풀면 되죠. 모든 것은 소유자가 해. 그럼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가 얼마든지 마다 있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잠깐만 보세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랬죠.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면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 알려. 여기 등기 촉탁.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되나요? 알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이래내는 겁니다. 소유자에게 알리죠. 그럼 답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한다. 모르기 때문에 알리지. 그 말을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지.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토지이동을 신청이 있고 직권이 있죠. 맞죠? 네. 그럼 직권을 한 거는 공무원이 한 거죠.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알려야 돼요. 그럼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죠. 내가 신청했잖아요. 그럼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럼 통지 안 하는 거지. 맞죠? 네. 이거는 누가 했습니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한 거는 소유자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나요? 알려야지. 그럼 이거는 소유자가 했다.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했다. 대위 신청. 그 소유자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알려야 된다. 이 말. 그 여기서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다음 중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있죠, 그죠? 요걸 다 외우고 있는 거라. 그럼 요까지만 해봅시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시작. 토지이동. 토지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것을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시작. 지적 정리.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알리는 것이다. 등기촉탁.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고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알리는 거예요. 사업시행자인 건 알려야 됩니다. 대위신청인 건 알려야 됩니다. 직권을 한 건 알려야 돼. 됐죠? 네. 요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271페이지에 토지의 이동 있죠? 자, 첫째 줄만 딱 보세요. 첫째 줄에 토지의 표시, 그것만 딱 줄 것이에요. 토지의 표시. 토지 이동은 뭐가 달라지는 것이다? 토지의 표시. 자, 그럼 토지의 표시 6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까지 해두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좀 쉬겠습니다.